대왕.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등비급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급수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급수 중에서 등비급수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자, 등비급수인데 우리가 급수가 뭐였어요? 급수라 그러면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더해서 AN 그리고 계속 더해서 요거를 우리가 급수라고 하고요. 이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N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AN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등비급수는요. 우리가 이 A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인 급수를 우리는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얘가 등비수열인 급수를 등비급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요. 우리가 이 첫째 항이 A고요. 공비가 R이고 등비수열 이렇게 해서 급수를 AR의 n-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등비수열은 첫째 항과 공비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AR의 n-1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열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첫째 항이 0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첫째 항이 0인 경우는 등비급수라고 하지 않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볼 건데요. 우리가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볼 때는 뭐를 확인했어요? 부분합의 리미트를 취해서 그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의 s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급수의 수렴 발산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등비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열 AN이 등비수열이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면 AR의 n-1제곱이라고 우리가 수열 AN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요. 우리가 급수 N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AN은 이렇게 조사할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의 SN의 수렴 발산으로 조사할 거예요. 이 SN은 뭐예요? 부분합이에요. 부분합. 자, 그러면 우리가 SN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얘가 지금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있는 이 R의 N제곱의 값을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그런데 R 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요.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의 R의 N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요거는 0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 SN에서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고요. 이때 R의 N제곱이 0이 되니까 1-R분의 A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비급수를 계산할 때요. 이 공비가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1-R분의 A라고 우리가 급수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R이 1이면 어떻게 될까요? R이 1이면 우리가 첫째 항 A를 이렇게 계속 더하는 꼴이 되겠죠. 계속 더하는 꼴이 되니까 우리가 A가 0이 아니라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A 값의 부호에 따라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겠죠.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결론은 뭐예요? 발산이죠, 발산. 공비가 1인 경우에는 발산하는 겁니다. 자,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항이 A니까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쭉 더할 거예요. 그러면 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고요. 0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A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값으로 값이 모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발산한다고 하죠. 우리가 한 값으로 모이지 않는 거를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
T에는 진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동입니다. 자, R이 만약에 1보다 크고요. 아니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 Sn이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에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인데 이 R의 n제곱의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에 발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발산이에요. 그러면 수렴하는 경우는 딱 하나죠. 어디에요?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이때만 우리가 수렴을 하는 겁니다. 자,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발산은 R의 값의 범위에 따라, 즉 공비의 범위에 따라 결정되고요. 공비가 R이라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우리가 어떤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이때 수렴하고요. 그 수렴하는 값은 1-R분의 A예요. 자, 공비가 R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는 우린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발산한다. 근데 R 값에 따라 이게 지금 진동인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지 요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마지막 한번 내용 볼게요. 첫째 항이 0이면 모든 합이 0이므로 급수의 합은 0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첫째 항이 0인 경우는 따로 조금 고려를 항상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등비급수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시그마 3분의 1의 n제곱인데요. 지금 공비가 몇이에요? 공비가 3분의 1이고 첫째 항을 A라고 할게요. 그 첫째 항도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수렴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렴하니까 이 값은 뭘로 수렴해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3분의 1의 n제곱이면 1-R분의 A로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3분의 1분의 3분의 1이고요. 계산해주면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공비를 R이라고 하면 공비가 2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2의 n제곱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공비가 2니까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1을 넘어갔죠. 공비가 1보다 큽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발산하죠. 발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분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에 Sn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 Sn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첫째 항도 지금 첫째 항을 A라 그랬을 때 2죠. 2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는 어차피 1이고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에 2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겠네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듯이 등비급수 R의 n제곱의 수렴 조건이라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수렴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첫째 항 A가 있으면 A의 R의 n-1제곱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건 당연히 들어가고요. 우리가 첫째 항이 0인 경우는 따로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등비 수열을 AN이라 그러면 자, 이 수열을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는 이런 등비 수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에서 AN이 수렴이래요. 자, 이거는 등비 수열이 수렴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첫째 항이 0이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는 등비 수열이 수렴한다고 하고요. 등비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an 요게 수렴이라는 거는 등비급수가 수렴인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또는 첫째 항이 0.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공비에서 1을 포함하냐 안 하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열과 급수의 수렴일 때 각각 다른 조건을 가지니까 꼭 구분 지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개념 예제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우리가 등비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수열이 있네요. 이런 수열이 수렴한대요. 자, 얘가 지금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이고요. 첫째 항을 A라 그러면 첫째 항은 X고 공비를 R이라 그러면 공비는 X-1인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자,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공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여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항이 0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1이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0초과 2 미만이고요. 여기서는 x가 0일 때도 수렴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범위도 되고 이 범위도 되니까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0 이상 2 미만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오늘 등비급수를 좀 배워봤고 등비급수가 언제 수렴하는지도 좀 배워봤습니다. 이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복습하고 뒤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